이제 체세포 분열할 때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야. 일단 관찰할 때 각 단계를 좀 잘 좀 잡아둬야 돼. 네. 잠깐만. 제대로 놓고가 되나? 자. 오야. 자, 일단은 양파, 그러니까 식물세포네. 네. 자, 양파를 아랫부분만 잠기게 한 다음에 자, 뿌리를 기른 후, 자, 그럼 얘는 길이 생장이니까 생장점에서 자라겠지. 네. 그리고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랐어. 네. 그럼 왜냐면, 왜 이제 우리가 뿌리 끝이냐면, 세포 분열을 관찰하려면은 그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동물은 온몸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근데 식물은 아니잖아. 두 군데지. 끝에 있는 생장점, 길이 생장, 그 다음에 형성층에 있는 부피 생장. 그래서 이제 길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길이 생장하는 곳에서 봐야 되니까 자 바로 끝에는 생장점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고 왜 뿌리 끝이냐 왜 뿌리 끝이냐 바로 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자 뿌리 조각을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자 아세트산은 식초야 식초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물에 타면은 이제 그 식초가 될 거야. 그래서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하루 정도를 담가둔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 지금 이제 요 끝에서 1cm 하면 요 안에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떤 세포는 간기인 세포도 있을 거고, 어떤 세포는 전기도 있을 거고, 중기도 있을 거고, 후기, 말기, 그 다음에 딸 세포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뿌리 조각을 꺼내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서 그 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관찰할 때 충분한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중계 같은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려면 중계에서 관찰해야 되는데 이게 세포 분열 과정이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자, 진행이 돼버리면 그 중계 같은 경우 관찰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세포 분열 활동을 일단 중지시켜야 돼. 그래서 요 용액에다가 넣어주면 고정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자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딱 해가지고 담그는 그 순간 간기인 세포는 간기 상태를 유지하고 전기 세포는 전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기인 세포는 중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각 세포 분열기 각 단계 세포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에탄올,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가둔다. 자 그리고 자,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다가 넣어둔 다음에 자, 55도씨에서 60도씨의 온도로 물 중탕. 자, 그러니까 물 중탕은 그냥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그냥 가열하게 되면 이제 금방 온도가 내려가니까 냉각되니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탕을 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비열. 바로 얘가 뭐 때문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그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요 뿌리에서 이제 세포를 할 때 세포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은 이 세포들이 다다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다다닥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돼? 조금은 서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떨어뜨리는 과정. 그래서 자,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 자, 이것이 이제 염산에다 넣어서 이제 물 중탕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붙어 있는 조직 상태에 붙어 있는 거거든. 자, 이것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세포들을 내가 원하는 세포들만 자, 보거나 아니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자, 이 세포들을 구별해서 보기가 좀 편하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용액이 하나 나와. 아세트산 카민. 염색체가 왜 염색체냐? 염색체가 아세트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그 염색체 부분이 색깔이 염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체야. 그래서, 자, 아세트산 카민을 저기 이제 밭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미경 보면은 이제 그 유리 받침 유리가 있거든. 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뿌리 조각 끝을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려. 자, 그러면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리면 이 아세트산 카민은 염색약이야. 그래서 뭐가 염색이 되냐?
바로 핵하고 염색체를 붉게, 요 색깔까지. 자, 핵하고 염색체를 붉게. 그럼 나머지는 붉은색으로 염색이 안 되지. 그러면 붉은색으로 염색이 안 되니까 붉게 된 염색체를, 그리고 핵 주위를, 핵을 알아야지 그 안에, 여기 핵이 있네? 그럼 요 안에 있는 것이 얘는 염색체구나.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해부침, 아주 간침으로 조각을 잘게 찢어. 왜냐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한 겹이 아니라 막 세포가 두 겹, 세 겹 이렇게 쌓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쌓인 거를 어떻게 해? 단겹으로. 그래서 자, 뭉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야. 그래서 잘게 찢은 다음에 이 받침 유리에다가 덮개 유리를 딱 올려놔. 덮개 유리를 올려놓고 눌러준다는 거지. 그래서 연필에 달린 고무로 툭툭툭툭 치면서 한 층을 얇게 펴는 과정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현미경 표면을 자, 거름 종이로 덮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은 어쨌든 우리가 용액을 넣었으니까 용액에 액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액체를 거름 종이가 흡수하게 한 다음에, 알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액체가 없게끔. 왜냐면 우리가 관찰할 때 액체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액체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아지니까. 알지? 그래서 자, 거름 종이로 액체를 흡수하게끔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이제 배율을 맞춰서 관찰할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요건데, 요 과정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 요 각 단계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것이 랜덤하게 주어진다면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그 다음에 또는 각 단계의 특징들을 연결시켜주는 문제들. 자,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면, 자, 결과를 보면, 오씨. 자. 염색체 모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감기에는 염색체가 없으니까는 염색이 안 되겠지, 염색체는.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중기에서 지금 여기가 색깔이, 잠깐만, 이게 요 색깔을 반전시켜 놔가지고 원 색깔로 가볼까? 자, 이게 이제 반전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 원 색깔로 가면, 자, 여기가 붉게 된 게 바로 핵이지. 그치? 그리고 핵 전체는 이제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는 염색체라는 거 응축된 게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감기에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염색사들. 그 다음에, 자, 전기. 자, 요렇게 보게 되면, 자, 전기에서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긴 하겠지.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약간은, 중심에 온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중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가 세포핵이 있으면, 자, 어떻게 돼? 중심에 배열이 된 거고. 그래서 배열이 됐다. 가운데 부분이 더 붉게 됐고, 그 다음에 후기에서 양극으로 딸려가잖아. 그래서 양극으로 딸려가는 모양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세포와 세포 사이 간격이 멀어지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관찰하기 편하다고.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앞에 과정에서 막 이게 침으로 하거나 눌러서 한 겹으로 피는 과정이 아니면 얘네들이 겹쳐버리니까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 단계를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그럼 당연히 감기의 세포가 제일 많이 관찰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감기가 전체 세포 기관에서 대부분 90%를 차지하니까. 자, 다음에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왜? 분열 전은 복제가 되고, 딸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복제가 된 DNA가 복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미리 합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물질이 한 개의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 전의 세포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자, 분열이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아,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으로 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딸세포 찾기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로 많이 나와. 네. 자, 그러면 자, 세포 분열 전기의 세포인데 자, 일단은 복제가 됐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는 반드시 뭐야? 쌍으로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쌍으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개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동원체 있지? 여기가 동원체라고 그랬잖아. 자, 이 동원체의 수가 바로 뭐가 된다? 염색체 수가 된다. 그럼 동글뱅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가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에는 6. 그러면 n은 뭐가 된다? 셋. 아, 현재 얘는 세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구나. 그치? 그리고 체세포야.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각각의 염색체에는 어떻게 돼요?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염색 분체끼리는 뭐가 똑같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알지? 자, 상동 염색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딸세포로 가는데 자, 얘는 이제 복제가 된 거고 딸세포는 세포 분열이 아니잖아. 그럼 이 딸세포는 세포 분열이 끝난 상태니까 이때는 DNA가 복제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복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게 염색 분체가 없이 그냥 한 개씩 있는 거, 한 개씩. 그래서 얘도 하나, 동글뱅이 6개지? 6개지? 자, 요렇게 우리가 동글뱅이 6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N개. 그래서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2n이 6이 되고 n이 자, 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추가로 DNA 보자. 자, 이 DNA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 염색 분체 한 개를 DNA 1이라고 놓고 상대량. 그럼 하나, 자, 총 6개니까 얘는 12개가 되겠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얘는 DNA가 어떻게 돼요? 6개가 돼요. 그러니까 복제가 될 때는 자, 똑같이 EN이 6인데 DNA가 6에서 자, 이렇게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 자, 감수 분열이야, 감수 분열. 그럼 여기에는 2번의 분열을 거치는 거 아니야, 그치? 1분열, 2분열. 자, 이때는 상동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N이 유일한 표현은 틀렸고요. 자, N이 어떻게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DNA 상대량은 하나, 둘, 셋이니까 3이 된다.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동 염색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삼동 염색체 중에서 한 개만 존재한다. 자,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얘를 주어지고 얘와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얘를 주어지고서 이제 뭐 각 단계의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다양한 형태의 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했죠. 자, 요거는 자, 여기 우리 4번 문제 좀 볼게요. 요것만 4번 문제.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을 자,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주어지면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자, 염색체 수는 핵상이고 염색체 모양은 핵형이 된다. 핵형.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가를 보면 자, 항상 기억해야 돼.
1번부터 22번까지는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염색체. 그래서 여기는 XX니까 여성이네. 자, XY니까 남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그리고 상염색체가 22쌍, 44개고요. 성염색체는 한 쌍,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성의 성염색체는 XX. 자, 간은 여성이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당연히 Y가 남성의 성염색체고 X가 여성의 성염색체야.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 그쵸, 아빠한테 Y를 물려받지. 그럼 이제 이거를 Y 자리에 X 해버렸어. 그럼 뭐야 이게? 자, Y 자리에 X가 됐어. 그러면 누구한테? 아빠한테 X 받고 엄마한테 Y 받아? 아니지. 어머니한테 X를 받는 거야. 그럼 왜냐면은 이 X하고 Y에서 X는 엄마한테, Y는 아빠한테. 그리고 염색체 모양 보면은 Y가 X보다 조금 적어.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긴 해. 그래서 약간 유전적으로 엄마가 조금 더 아빠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어. 어떤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징을. 그래서 보통 북의 유전보다는 우리는 목의 유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엄마의 특징들을 좀 많이 가져.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내신 수행평가 했으니까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했던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사람의 발생.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색상을 또 바꾸자. 너무 밝아. 자, 이제 사람의 발생이야. 자, 이게 생세포를 만들었으면, 자, 이 생세포 가지고서 이제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고, 그 수정란에서 이제,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생이고, 그래서 태아가 엄마에서 이제 배에서 이제 출산이 되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출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먼저, 자, 수정과 발생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생식기관. 남자와 여성의 생식기관이 있어요. 자, 요건 어쩔 수 없어. 요건 암기를 좀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성은 난자를 만들지.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정소, 난소야. 그래서 정소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 이 정소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장소가 정소가 돼.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바로 정소. 그리고 나서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면 이 만들어진 정자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약간 요렇게 요게 꼬리가 있고, 자, 앞에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핵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는 N개의 염색체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편모라고 해요. 편모. 그래서 이 정자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여기 핵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해가지고,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호흡의 장소야. 그러니까 정자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달려있고, 자, 얘가 이제 운동할 때 이때 쓰인 에너지를 여기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자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이 정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모양을 틀을 같이 하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부정소야. 부정소에서 정자가 성숙하는 장소. 그러니까 간 만들어진 정자가 이런 형태를 갖는 곳이 어디다? 부정소. 자,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부정소에서 성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수정간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렇게 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정자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동하는,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수정관, 그리고 정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 요렇게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온 요 관이 바로 뭐냐, 우리는 얘를 요도라고 해요, 요도.
그래서 요도에서 정자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자, 이게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자의 이동 경로야.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자, 우리가 여기서 왜냐면은 이 수정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수정관이라는 요 단어를 자꾸 헷갈려요. 자, 수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게 수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수정 합쳐지는 곳은 분명히 여성한테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게 남성의 생식기관에 수정관이 있을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알지?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체크해서 요 순서 까먹지 않도록 해라.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남성의 생식기관이라면, 자, 여성의 생식기관. 자, 여기가 난소가 있어, 난소. 자, 난소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야. 근데,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너희가 생원이라든가 아니면 생투라든가 이제 조금 생명을 나중에, 너 배울 가능성이 없구나. 너 못 가니까. 원래 여성은 있잖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조금씩 한 개씩 규칙적으로 배출을 하는 거야. 배란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난소고, 그래서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장소야. 그치? 그래서 자,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난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난자가 이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난자는요, 난소가 두 개 있어도요, 동시에 두 개를 내보내진 않아요. 한 개만 내보내요. 한 개만. 그러다 동시에 두 개가 나왔어? 수정이 됐어? 그럼 그게 바로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소. 자, 왜냐면 이것이 이제, 난소가 나오면, 난소는 수란관으로 자,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난자가 되고, 요 수란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정자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래서 요 수란관을 좀 체크를 해놓고 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난소에서 난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난자가 나오겠지. 난자가 나왔을 때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난이 될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자, 수정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난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니까 수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수란관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자하고 수정, 자, 정자와 수정이라는 장소가 수란관이 되고, 그래서 오늘 시험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가? 네. 완전히 피곤하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난소하고 수정난이 이동을 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자궁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뭐가 되냐면 수정난은 자궁벽에서 착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아가 자라는 장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수정난이 착상이 된다고 그래. 착상이 되면 태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자, 태반은 뭐냐? 태아를 감싸는 막이고, 엄마, 모체와 태아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혈관끼리 서로 연결돼야겠지. 그래서 엄마의 모세혈관하고 태아의 모세혈관이 서로 연결되는 곳.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면서 그 탯줄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이 태반은 태아를 보호하는 장소. 그러니까 태아가 이제 그 안에서 자라는 장소가 태반이야. 그래서 태반이 딱 형성이 됐다. 그 우리는 이때를 뭐라 하냐면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임신의 기준을 뭘로 볼 거냐에는 이제 약간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수정난이 만들어졌냐를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난이 됐어. 그럼 이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졌을까? 하나의 이제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지? 이때를 수정된 순간을, 이걸 이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임신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자, 이 수정란이 쭉 이동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야. 자, 2세포, 4세포, 8세포, 16세포, 32세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궁에 딱 들어와서 착상이 됐을 때 이때를 우리가 임신으로 볼 거냐.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극단적인 경우는 수정된 것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니면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아, 얘는 태아는 사람이다. 자, 아니야. 자, 여러 심장이 만들어지고 기관들이 형성이 됐을 때, 손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그래서 임신 뭐 한 3개월, 4개월, 아, 이때부터 이제 사람으로 봐야 돼. 아니면 자, 심한 경우에는 태어남, 출산되는 그 순간부터 얘는 사람이야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견해들이 많아.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제 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고 뭐 문과가 또 논술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낙태라는 거. 중절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어느 선부터 태아를 사람을 볼 거냐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낙태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달라져.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낙태 금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지만 대부분 낙태를 금지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좀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자, 이게 보통 이제 한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궁에서 태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된 난자는 어떻게 돼? 이 질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월경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랑 어떤 이제 요 자궁에 태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태아가 자라고 해서 임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한 우리가 266일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태아가 이제 나오겠죠? 출산이야. 그때 출산할 때 나오는 그 통로가 바로 뭐냐면 질이라고 그래, 질. 그래서 정자. 자, 만약 이렇게 들어왔던 정자가 임신 안 됐어? 그럼 다시 빠져나오겠지? 배출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난자가 나왔는데 난자가 수정이 안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자든 수정이 안 된 난자든 자, 그러면 태아, 나중에 임신한 다음 태아가 이동하는 장소가 바로 질이고 질 밖으로 나오면 태어난 거지, 출산. 그래서 난자도 나와. 그래서 난자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 난자가 나오는 과정과, 그 다음에 수정란이 이제 들어가서 태아가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 태아가 나오는 과정은, 자, 통로는 똑같은데, 이동 경로는 똑같은데, 기간이 다른단 말이야. 기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몸에 대한 거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로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오니까 좀 잘 좀 봐두시고, 자, 좀 외워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세포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만들어진데 남자는 정자고 여자는 난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자, 한 개의 자, 체세포에서요. 감수 분열해서 4개의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자는 한 개의 체세포에서 자, 한 개의 난자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4개의 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왜 난자는 한 개지? 나머지 3개는 태화가 된다. 자, 그 태화가 되는 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이제 정자를 봅시다. 자, 정자는요, 머리하고 꼬리로 되어 있어요. 자, 머리 부분에는, 자, 당연히 핵이 있고요.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23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원래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N의 형태로 감수 분열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꼬리가 편모 형태거든. 그래서 이는 정자의 운동이야. 그래서 정자 막 운동하는데, 자,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머리 부분하고 꼬리랑 연결된 여기를 뭐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그럼 생산된 에너지 가지고 뭐냐? 요 정자의 꼬리가 움직이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요 앞에 약간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막으로. 자, 왜냐면은 이 정자가 막 가가지고 난자를 만났잖아. 근데 난자 벽에는 이게 방어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방어막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정자에 핵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합쳐져야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을 뚫고 가야 돼. 그래서 요 정자 머리에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시키면 요 난자를 뚫고 나가요. 머리만. 그래서 요 핵이 합쳐지는 거야. 이때가 이제 우리가 수정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이제 정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난자를 보면 되게 크다. 알겠지? 그래서 크고, 여기에는 이제 핵이 있고, 계란 생각하면 돼, 계란. 알겠지? 핵이 있고, 여기 유전 물질이가 당연히 23개의 염색체. 그래서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세포질인데, 자, 이것도 이제 세포니까, 세포 안의 공간인데,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난황이라고 한다, 난황. 자, 왜 이게 되냐면, 수정란이 되고 나서 이 체세포 분열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체세포 분열. 그럼 체세포 분열하면 DNA를 계속 복제해야 되고, 그치? 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로부터 태반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궁벽에 착상해서 태반이 형성돼서 엄마한테 양분을 받기 전에는 그 착상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까지 세포 분열에 필요한, 자, 체세포 분열. 자, 얘를 뭐라 하냐면 난할이라고 그래. 난할. 알겠지? 그러니까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하는 것을 난할이라고 그래. 요 난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요 세포질, 난황이라고 그래. 난황. 그러니까 이 난자는 이러한 양분들을, 여기 이제 요 난할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해야 되니까 커야 되잖아. 근데 4개 딸세포가 나오는데 그 4개 딸세포에 이 물질들이 골고루 어떻게 되니? 배분이 된다면 양분이 적어지니까 암만 해도 이 수정란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한 곳으로 몰아주자는 거야. 그래서 감수 1분열 할 때, 자, 원래 이제 여기가 있으면 1분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태화가 되고요. 그래서 얘 하나에 몰빵해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태화가 되고 얘도 태화된 상태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태화된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에 몰빵시켜요. 그래서 난자는 한 개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 세포질 많은 양분이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많은 양분. 왜? 자궁의 착상 이전까지는 양분은 스스로 가진 걸 가지고서 난할 체세포 분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큰 세포가 바로 뭐예요? 난자. 가장 긴 세포가 뉴런.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자와 난자의 어떤 특징들을 구분했다면,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나오겠지. 자, 정자는 정소, 난자는 난소. 정자는 크기가 작아요. 난자는 크기가 커요. 자, 정자는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운동성, 꼬리를 가지고 있지, 편목. 하지만 난자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성이 없어요. 대신 이제 양분을 저장하고 있죠. 염색체는 23, N개. 그래서 만나면 2N에서 46개. 그래서 그 자손은 부모와 같은 염색체 구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구성이 똑같다. 이게 바로 감수 분열의 의의가 되잖아.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정되는 과정을 봅시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정자가 이제 여섯 몸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질을 통해서 자궁으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니 수란관으로 가겠지. 자, 난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딱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임신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 난자가 매일매일 배출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28일에 한 번씩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어요. 자, 그 기간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그래서 자, 정자와 난자가 같은 암수의 생세포가 결합하는 거. 그래서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한다. 이거를 수정. 자, 수정.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나냐?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수란관에서. 자, 정자는 23개 N개, 자, 난자도 23개 N개. 자, 수정이 되는 순간 이 정자 꼬리가 잘려나가고요. 정자 머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래서 N개 합쳐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2N개의 수정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돼버리면 자, 얘는 자, 2N개고 46개의 정상적인 체세포가 되는 거죠. 체세포가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얘는 한 개의 세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수정이 일어나. 그럼 이제 수란관에서 수정이 됐으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정란은 발생을 해야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발생이란 건 뭐냐? 자, 수정된 요 수정란이 자, 무수히 많은 세포 분열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알지? 그래서 발생이라는 거는 자, 수정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개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발생의 장소가 어디냐? 발생의 장소. 수란관부터 시작해서 자궁까지. 알지?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 발생이라는 장소는 수란관, 자궁. 알죠? 바로 최종적인 것은 자궁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수정란은 자, 난할이라는 걸 거친대. 난할. 자, 난할은 뭐냐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이야. 초기 세포 분열. 그래서 한 개의 세포. 자, 수정란은 1세포입니다. 한 개의 세포.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자, 2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두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요 수정란을 자, 우리가 배아라고 그래. 배아. 그래서 수정란이 자, 세포 분열을 해. 자, 분열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 수정란을 뭐라 하냐면 배아라고 한다. 배아. 배아. 그래서 요 배를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2세포배. 지금 얘는 배아 상태인데 즉 난할 세포 분열하고 있는데 세포가 두 개인 배아. 4세포배. 배. 그래서 여기 배가 붙어요. 배. 알지? 그래서 자, 2세포배, 4세포배, 그러면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8세포배, 또 하게 되면 16세포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포수가 막 늘어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세포수가 늘어나요. 자, 하지만 세포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의 세포당 크기는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처음에 얘가 하나의 세포잖아. 그럼 반이 6개가 하나의 세포잖아. 자, 얘를 4등분 했을 때 얘가 하나의 세포 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난화를 진행하면서 자, 세포 수는 많아지지만 이 세포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는 거야. 거의 변함이 없다면 결국 한 개 세포당의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각각 크기는 줄어들면서 자, 잘 봐. 이제 우리가 포배기라고 해서 포배기. 자, 이 포배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 포배기 때 이때 자궁벽에 착상한다. 포배기에서 자궁벽에 착상한다. 근데 포배기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세포들이 양 끝으로 몰려가 있어. 알지?
그래서 양 끝으로 몰려가 있어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 상태, 그래서 안에 빈 공간이 있네. 이 빈 공간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포배기가 된다. 포배기. 자, 염색체 수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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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자, 2n이야. 다 이때부터 다 체세포야. 생세포가 아니야. 자, 2n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굉장히 빠르게 반복되고요.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날. 자, 이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수는 늘어나고 크기는 점점 작아져. 이제 그리고 배아 전체 크기는 자, 배아라고 하자. 배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세포 분열, 저 나날을 하고 있는 요 수정란을 뭐라 부른다? 배아라고 한다. 배아. 그래서 배아에서 뭘로 바뀌어요? 태아로 바뀌어요. 배아에서 태아로 바뀌면서 자, 참고로 요 양 끝에 이제 요때 요 세포가 있잖아. 자, 이 세포를 우리는 뭐냐면은 줄기세포라고 해. 배아 줄기세포라고 그래. 배아 줄기세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배아 줄기세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줄기라는 것은 이제 스템셀인데 어떤 기관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미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심장이 나오는 자리네. 그럼 여기는 심장 조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심장을 만드는 조직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심장의 줄기세포가 된다는 거야. 아, 여기가 이제 뭐 폐네, 팔이네, 이런 식으로, 뇌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줄기세포.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 그래서 이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은 우리가 이제 특정 기관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배양해서. 얘를 키우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귀 부분이야. 그럼 요 조직을 떼서 키워. 그러면은 얘가 어쩌게? 세포 분열하면 뭘로 바뀔 거야? 귀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심장이야. 그러면 심장이 있는 요 조직 세포를 떼어내서 키워. 그럼 얘가 점점 자랄 거 아니야. 세포 분열하면서. 그럼 심장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가 그랬잖아.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심장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자, 어떤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때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출산이 된 이후부터 생명체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갈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배아를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착상이 된 요때 배아를 보통 이제 대부분은 요때를 생명체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물론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가톨릭은 낙태를 못 하잖아, 아예. 그치? 거기는 아예 그냥 낙태를 못 하게 해놓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거야.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윤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은 요 배아 줄기세포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만 이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 요 이전에서 하고 요 포배기 상태로는 이제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나날이라는 것은 수정이 됐어요. 자, 1세포가 되겠죠.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궁벽에 착상하기 전까지 세포 분열을 뭐라 하냐면 난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 세포 분열 이렇게 되고. 그 난할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수는 늘어나. 그치? 하지만 배아의 크기는 수정란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세포수는 늘어나지만 한계 크기는 줄어들어. 그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니까 거의 변하지 않을 거야. 그치? 자, 염색체야 당연히 체세포니까 계속 2N으로 유지가 되겠죠. 46개로 일장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고, 그리고 나서 자궁벽에 언제 착상이 된다? 포배 또는 우리가 이거를 포배기라고 그래. 포배기. 그래서 포배기에서 자궁벽에 착상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안 배우는구나. 이거를 상실기, 낭배기, 포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자, 1세포, 2세포, 4세포, 8세포. 이제 그래서 일정수 세포수가 늘어나면 이 세포들은
바깥쪽, 배아 바깥쪽하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 왜냐면 이제 여기 기관들로 채워져야 되니까. 기관들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때 이제 간 요 세포, 요 상태를 우리가 배아 포배기. 자, 포배기가 되면 이제 기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분들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엄마로부터 이제 양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궁벽은 두꺼워져요. 두툼해지고 나서 담요처럼 이렇게 푹 감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자궁벽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두꺼워져. 자, 이 호르몬의 분비로 두꺼워지면 이제 이 포배가 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얘를 감싸요. 이렇게 감싸버려요. 감싸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지?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태반이 만들어지고, 자, 모세혈관하고 이제 모세혈관이 연결되면서 양분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 탯줄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보통 이제 여기가 한 8주? 7주에서 8주 정도 되면 이제 심장 막 뛰고, 그래서 심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배아가 아니라 뭐가 된다? 태아가 된다. 그래서 착상 이전에는 배아, 착상 이후에는 뭐가 된다? 태아가 된다. 포배는 32. 아니. 그 과정이 조금 더 많아져야겠지. 그리고 얘는 굉장히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 그래서 자, 수정란이 됐어. 그래서 수정란이 이제 나나를 거쳐. 자, 나나를 거치면서 포배기가 됐어. 그럼 포배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자궁벽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요 포배가 이제 자궁벽에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태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 착상이라고 그래, 착상.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보통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임신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지?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왜냐면 이때 이제 태반이 만들어지면서 모와 그 다음에 태아 사이에서 서로 간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막 임신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처음에 초기 증상이 그거잖아.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막 몸이 노곤하고 막 아프고 쑤시고. 자, 조금 시간 지나면 입덧이 오고. 바로 뭐냐면은, 자, 태아랑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이제 뭐 우리 사람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서로 면역 반응 비슷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역적인 반응이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입덧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약간 면역적인 반응 때문에 조금 여기 면역적인 반응이 좀 과하게 나오면 입덧이 심한 경우. 자, 면역적인 반응이 적게 일어나면은 입덧이 없이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 어쨌든. 자, 배란이 됐어. 자, 난자가 난수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수란간에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죠. 그럼 수정이 되는 순간 이제 얘는 어떻게 돼? 수란간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2세포배. 자, 4세포배. 8세포배에서 쭉쭉쭉 세포하다가, 자, 포배 단계가 되면은 자궁벽이 어떻게 돼요? 착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배 단계에서 자궁벽으로 착상하니까 수란간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날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궁벽에 착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태반이 만들어지면서. 알지? 자, 그리고 태아랑 이제 연결이 되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자, 이제 그래서 수정 후 약 며칠? 일주일. 그러면은 뭐가 된다? 포배가 되면서 착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간이 약 며칠? 7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태반이 만들어지면, 자, 모체하고 이제 태아 사이에서 이제 태반이 만들어져. 그래, 태반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반이 있고, 자, 자궁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은 태반은, 자, 요 탯줄인데, 요 탯줄 여기는 있잖아. 잘 들어요?
태아의 모세혈관과 모체의 모세혈관이 연결이 돼 있다. 알지? 그래서 요 탯줄, 여기가 탯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자, 모세혈관과 모세혈관이 연결되다. 그렇잖아. 우리가 물질 교환은 바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잖아. 녹아서.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태아의 모세혈관하고 모체의 모세혈관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모체는 태아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고, 태아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한 다음에 노폐물, 이산화탄소 노폐물 다시 모체한테 준단 말이야. 자, 모체한테 주고, 자, 혈관이 연결됐으니까 모체 혈액이 태아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모체 혈액이 태아 쪽으로 가니까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어떻게 되니? 모체는, 엄마는, 임산부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초기에 뭐가 부족해?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헤모글로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철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철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헤모글로빈이. 철분 때문에. 철분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철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 이때 이제 그 혈액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태아의 혈액과 엄마의 혈액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알지? 태아의 혈액과 엄마의 혈액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혈액에는 뭐도 있냐면 항체라는 것도 있어. 항체. 그래서 엄마의 항체가 태아한테로 전달이 되기도 해. 그래서 면역의 일부가, 엄마의 면역이 태아한테로 가요. 그래서 태아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미 면역 체계를 엄마한테 받아버려요. 엄마한테 받아버려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 태반이 형성이 되고요. 탯줄이 형성이, 탯줄을 통해서 어떻게 돼? 물질 교환. 근데 그 탯줄에서는 모세혈관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모세혈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한다. 오타 났다, 씨. 물질 교환을 한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상태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 태아는 결국 자라겠지. 그래서 성숙이 되면서 계속 수포분을 하면서 어떻게 돼? 조직이 만들어지고, 기관이 더 형성이 되면서, 자, 기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정된 지, 수정이야, 수정. 임신이 아니야. 임신은 착상부터 임신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 출산은 수정된 지 약 266일. 숫자 외워. 그리고, 자, 착상이 아니라 뭐야? 수정 후 266일이야. 그러면 착상 후 며칠이야? 약 260일, 259일. 한 260일. 그치? 착상 한 6일, 7일 후니까, 일주일 정도니까. 그래서, 자, 이 출산 과정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데, 모체 밖으로 그냥 나오진 않아. 자, 아기가 이제, 아, 난 나갈래라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 그 엄마는 그 작을 받으면, 자, 이 이제 자궁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가 이제 이게 질이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자궁이 수축을 해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럼 이제 여기가 위고 아래쪽이 중력 방향이잖아. 그럼 누르니까 어떻게 돼? 태아는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아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수축이완, 수축이완. 이때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 무슨 호르몬? 옥시토신. 옥시토신. 들어봤지?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돼. 그래서 수축이완 하면서 그게 바로 뭐야? 진통이야. 그러니까 몇 분마다 막 이제 처음에 하잖아. 우리 아직 첫째가 태어날 때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옛날, 그게 대전에 강의가 있어요. 토요일 날. 강의를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다. 이제 태어나기 이제 거의 비슷했어. 그 이제 출산 예정 날짜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내려가고 해서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태동이 온대. 그럼 이제 시간을 이제 몇 분마다 반복되냐. 몇 분마다 반복, 몇 분마다 반복. 그래서 그게 옥시토신의 분비가 이제 계속 일어나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10분마다 반복돼. 그럼 이제 병원 가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 때쯤 전화를 이제 수시에 전화하는데 아, 지금 태동이 너무 심하대. 내가 수업이 9시에 끝났고, 밤 9시에. 대전에서. 9시에 끝났고, 그때 이제 서울 살았을 때거든. 그래서 이제 막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날 또 비가 왔네? 에라 모르겠다. 2시간도 채 안 돼서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애 데리고, 그래서 데리고 이제 병원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45분에 태어났어. 죽는 줄 알았어. 이게,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수축기관에서 이게 옥시토신 호르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출산이에요, 출산. 모체 밖으로 빠져나온 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하는데, 자, 요 과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 그림. 잘 봐야 돼. 자,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치? 자, A, B, C, D에 해당하는 거 얘는 배란이죠? 자, 여기가 수정이죠? 난할이 일어나죠? 그래서 착상이 되죠? 착상. 이렇게 가야겠지. 그치? 자, D가 일어날 때, 자, 수정난의 상태는 무슨 상태? 포배. 포배 상태. 착상은 포배 상태에서 일어난다. 자, 요 정도 딱 외워놓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